네. 다음에는 그 관련이 없는 변수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그 이거는 제가 오피팅을 설명하면서 다뤘던 그 밸런스 게임 있죠? 그 예제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찍혔나? 데이터는 그 이런 그 취업 여부가 뭐 1, 0, 1, 0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제 뭐 X가 유의미한 뭐 GPA라든가 아니면은 토익 같은 유의미한 변수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탕수육 부어 먹는 사람 손들어 해갖고 뭐 1, 1, 뭐 0, 0 이렇게 이제 변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다 이제 요런 조합이 이제 그 얘하고 이제 되게 유사하게 튀어나오면은 요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매핑을 바로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변수는 이제 되게 그 Y하고 얘하고 이제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 그 뭔가 이제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죠. 요거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방금 말한 요 케이스 있죠. 요 케이스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네 개의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자료가 이제 여기 되게 많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연히 뭐 탕수육을 찍어 먹든 안 찍어 먹든 이제 요런 것들에 그 우연의 일치로 얘가 이제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가 많게 되면은 합격한 사람들만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탕수육을 부어 먹는 사람, 찍어 먹는 사람 이게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 보고 좀 쪼개서 새로 해야 되겠다. 그룹을 나누어 보고 합격, 여기는 이제 합격, 그 다음에 찍 합격, 여기는 부먹, 여기는 불합격, 그 다음에 찍먹, 여기는 불합격, 부먹.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제 나누면은 이 데이터가 얼마 없으면은 이제 요렇게 되고 뭐 요렇게 모이고 요렇게 모였다고 치면은 마치 이제 요거 보면은 이게 탕수육 부어 먹으면 떨어지고 찍어 먹으면 합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면 요런데 점점 이렇게 관측치가 생기게 되면서 데이터가 많으면 꼭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이쪽에 뭐 한 30개 정도 있고 이쪽은 뭐 한 25개 정도 있고 이쪽은 뭐 한 또 30개 정도 있고 요거는 한 29개 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퍼지면은 그 부어 먹든 찍어 먹든 별로 상관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이러한 문제는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되게 이제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 있죠. 여기에 대충 몇 명 정도씩 있으면은 이렇게 잘 퍼져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른데 뭐 한 20명씩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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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왜냐면 뭐 여기 한 5명이 있고 2명 있고 이러면은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한 20명 정도 있으면은 그냥 약간 무작위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충 20명 정도로 잡읍시다. 이렇게 탕수육을 부어 먹는지 찍어 먹는지 판단하는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없다. 탕수육을 찍어 먹든 부어 먹든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80명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20명씩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명이라고 할까요? 한 100명 정도의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부먹이랑 찍먹이 있고 민초냐 민초가 아니냐도 있거든요. 민초파냐 민초파가 아니냐. 그러면은 그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탕수육 부먹 찍먹 그럼 요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이제 4개가 나왔잖아요. 민초로 먹을 수 아니 그러니까 민초로 선호하냐 선호하지 않냐로 하면 경우의 수가 8개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각 카테고리에 대충 한 25명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은 요때는 이제 몇 개가 필요해요? 25 곱하기 8 그러니까 25 곱하기 2에 3승계만큼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제 변수가 하나 더 들어오면은 2의 4승계만큼 필요하겠죠. 변수가 한 10개 들어오잖아요. 변수가 한 10개 들어오면은 25 곱하기 2에 10승계가 필요한데 그럼 몇 개야? 1, 0, 2, 4 되게 많죠. 변수가 이제 한 100개 들어온다. 변수가 100개 들어오는 거로 갖고 무작위성을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그리고 이 카테고리도 합격 불합격 이렇게 2개의 범주로 있는 게 아니고 뭐 범주 A, B, C, D 4개라고 치면은 이게 4의 뭐 몇 승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관련 없는 변수의 존재가 좀 있어도 우리가 얘가 이제 관련 없구나 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좀 힘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에 숫자를 P라 그러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이제 N이라 그랬대. 보통 이제 분석이 되려면 N이 이제 P보다 좀 많이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회귀 분석하는 세팅이 뭐 N이 뭐 한 1000개, P는 뭐 한 두 개에서 3개 뭐 이제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한 100개 정도 되거나 뭐 이제 요러한 상황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커야 되는데 요즘은 여기 있는 P가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N이 점점 더 커져야 돼서 이런 관련 없는 변수의 이제 존재 때문에 오버피팅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무튼 요건 그냥 써본 말이에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면은 오버피팅을 이제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좀 진짜 말 그대로 궁극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진짜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차원의 저조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P가 하나씩 이렇게 늘어날수록 N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P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늘어날 때 N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이제 차원의 저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 배운 방법은 배웠다기보다 이제 가능한 방법이 이제 라쏘를 이용한 제거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제일 직관적으로는 딱 봐도 여기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x하고 y의 코릴레이션을 파악해요. 그래서 y를 맞출 때 x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내가 이거 취업을 성공했냐 안 했냐에 대한 자료인데 탕수육을 부어 먹고 찍어 먹고 막 이런 변수에 대한 뭐 사전 정보를 이제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 코릴레이션을 좀 찍어 본다든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별로 이제 관련이 크게 있지는 않는 것 같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은 그냥 제거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또 이제 제거를 하는데 PCA도 또 이용이 될 수 있고 라쏘를 이용해서도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관련 없는 변수들의 이제 코에피션트들을 라쏘가 이제 연근초를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라쏘를 이용해서도 이 관련 없는 변수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게 좀 궁금하죠. 요거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이건 안 한다 그랬으니까 1번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토익 GPA 인플로이먼트가 있고 여기 이제 밸런스 0, 1, 2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거 랜덤으로 뿌렸습니다. 뭐 밸런스 게임의 의도에 맞게 0, 1, 0, 1 이렇게 뿌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하여튼 뭐 관련이 없는 전혀 관련 없는 어떤 세 개의 변수를 얘와 상관없이 그냥 세 개의 변수를 난수해서 생성을 해서 뽑았어요. 요런 거를 이제 뽑았다고 치면은 이게 df죠. 요거에 요거 df 트레인이라 돼 있네. 이렇게 또 코릴레이션을 구해봐요. 구해보니까 이번에는 얘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보니까 요게 이제 y잖아요. 이 y를 지금 예측할 때 토익도 GPA도 뭔가 이제 있어요. 그쵸? 얘하고 얘는 당연히 1이겠고, 그쵸? 뭔가 얘네 둘을 가지고 얘를 이제 예측할 만한, 그러니까 상관이 좀 있죠. 그래서 예측할 만한 뭐 건덕지가 있는데, 코릴레이션을 찍어보니까 얘하고 얘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y를 예측할 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코릴레이션 구하는 따지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약간 지금 미묘하게 느낌이 다른데 y하고 토익 그다음에 GPA 그다음에 토익 0 그다음에 또 밸런스 0 뭐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일단 요렇게 전체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얘하고 얘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싹 다 x고 이쪽이 y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y는 코릴레이션이 있으면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y를 예측할 때 유의미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토익은 코릴레이션 있게 나오고 얘도 코릴레이션이 있게 나오고 얘도 코릴레이션이 있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코릴레이션이 없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y하고 관련이 없는 변수다. 오버피팅을 이런 거를 남겼다가 괜히 오버피팅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빼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방금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y랑 얘들끼리 이제 코릴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토익을 기준으로 또 코릴레이션을 조사하면은 토익이랑 얘는 이제 그 코릴레이션 있다고 나오겠죠. 그렇죠? 토익이랑 GPA는 뭐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 없다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얘하고 얘는 코릴레이션이 되게 세다고 나오겠죠. 얘하고 얘는 코릴레이션이 거의 1에 가깝잖아요. 이게 1에 가깝게 되면 이제 그 x끼리는 또 정보가 이렇게 독립적인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x하고 y는 정보가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다 이제 있는 게 좋고 x끼리는 정보가 이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1이 나오면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날려야 되겠다. 뭐 토익을 날리든 토익 0을 날리든. 그래서 요렇게 뭐 날렸다고 치면은 요렇게 두 개만 놓고 적합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에서 새로 이러한 값이 있고 이 네 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코릴레이션 플롯을 이렇게 구했다고 칩시다. 여기가 y, 여기가 x1, x2, x3, y. 자, 대각선은 구하나마나 이제 1, 1, 1, 1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y하고 얘네들은 값이 높을수록 좋아요. 뭐 진짜 뭐 럭키하게 여기 있는 어떤 값이랑 이제 y랑 되게 비슷하면은 사실 뭐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x1이 곧 y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7이나 0.8이나 0.6이나 뭐 이제 요렇게 높은 값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적인 케이스죠. 그럼 얘는 이제 시메트릭하니까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높은 값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x1을 기준으로 볼 때 x1이랑 여기는 요거는
높은 값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H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 있죠. 여기 있는 값들은 이제 어떻게 생겨야지 좋냐 하면은 x1이랑 x2 있죠. x1이랑 x2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 정확하게 0이 되는 게 좋습니다. 낮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렇게 생겨야지 이제 좋은 거죠. 요렇게 이제 높은 값이 이렇게 쭉 있고 요쪽에도 높은 값이 있고 나머지 이제 빵이 되는 요렇게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럼 이제 x들끼리 이렇게 코릴레이션만 구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돼요? 단위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케이스를 x1, x2, x3가 오소고나라고 부릅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이제 되게 좋은 케이스예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고 여기에 여기가 0 대신에 되게 높은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높은 값이 들어가 있겠죠. 시메트릭하니까 얘하고 얘는 이제 똑같은 값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x1이랑 x2랑 이제 되게 비슷하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때는 x1이랑 x2 둘 중 뭐 하나를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공선성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제거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인플로이먼트가 Y인데 얘네들은 이제 별로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아까 했던 대로 요렇게 그리게 되면 그냥 히트맵만 나오고 여기에 내가 그 숫자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옵션을 주게 되면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토익이랑 이제 GPA하고 인플로이먼트는 이제 요렇게 이제 세 개에 묶여가지고 뭐 그래도 뭐 값이 있네, 그쵸? 인플로이먼트 이제 요렇게 가서 0.7, 0.2 이제 요렇게 값이 있고 그 다음에 토익, 그러니까 대각선은 당연히 1이고 토익이랑 GPA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좋다 했죠. 그러니까 오소고날 할수록,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이제 독립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의미고 독립적인 정보를 갖고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다음 이제 밸런스 같은 경우는 밸런스 1, 2, 0, 1, 2끼리 독립적인 정보를 갖고 있네. 이거는 좋은데 아니 여기로 봐야 되는구나. 밸런스 0, 1, 2끼리 이제 독립적인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완전 이렇게 그 I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요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얘하고 관련이 없죠. 얘하고도 이제 관련이 없어갖고 요걸 이제 날려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을 보고 이 밸런스 012는 Y하고 관련이 없군. 그래 요거는 날리면 되겠군. 이라고 일단 결론이 나야 되고 좀 써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Y하고 관련이 있는 토익이랑 남기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남아있는 것들 중에도 토익과 GPA의 관계는 또 토익하고 GPA는 이제 마이너스 0.034로 높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또 공선성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생각들이 싹싹싹 떠올라야 돼요. 요게 이제 제가 편의상 하면 이제 요거를 Y로 하고 요거를 X1, X2, X3, X4, X5라고 이제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자. 설명 변수 대응하는 게 뭐 타겟 베리어블이 뭐더라? 타겟 베리어블 반응 변수. x3, x4, x5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응 변수 employment 그러니까 여기 이제 y죠. 관련이 있는 설명 변수인 토익과 GPA x1, x2는 남기자. 그 다음에 그런데 설명 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확 떠올라야 되죠. 이 플랫을 보고 색깔이 예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요렇게 그 히트맵을 그려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똑같은 데이터에서, 이러한 데이터에서 라쏘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라쏘도 이제 필요 없는 코에피션트를 이제 빵으로 만들어줘서, 뭔가 이제 변수 선택을 유리하게 한다라고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쏘를 적합을 시키기 위해서, 스텝 0, 스텝 1. x하고 y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df train 여기에서 x는 뭘로 할 거냐면은 토익 GPA 그다음에 밸런스 0 원래 자동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프레딕터를 만들고 y가 0일이니까 로지스틱을 걸어야 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CV라는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쓸 때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써도 사실 되긴 하는데 그 CV가 이제 붙은 거는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몇 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페널티 텀이 있는데 요거를 L1으로 바꿔줘야지 라쏘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0.1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1, 10, 100 이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다음 또 뭐 솔버 요거를 써야 됩니다. 요거를 써주고 된 것 같은데 이게 또 돌릴 때마다 약간 이제 값이 달라져 가지고 얘를 42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프레딕터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bit xy 학습시키고 뭐 이거 예측이 중요한 건 아니어갖고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그럼 뭐가 이제 학습이 되죠. 이 프레딕터에는 코에피션트라는 게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값들을 제가 이렇게 넣게 되고 얘를 인덱스는 x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좀 보기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왜 피곤한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더블 어레이로 들어가 있네. 그럼 토익에 대한 코에피션트, GPA에 대한 코에피션트, 그다음에 밸런스 0, 1, 2에 대한 코에피션트는 이제 빵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죠. 지들이 알아서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0에 대응하는 애는 그냥 우리가 날릴 수도 있다는 거니까 요게 라쏘를 이용해서 변수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무조건 0으로 항상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0으로 떨어지나? 이게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죽고 이제 요렇게 될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 만능 해결책이다. 이런 인식을 이제 갖는 거는 곤란하고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뭐 이게 딱 0이 떨어지지 않아도 되게 이제 작은 값으로 이제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 라쏘를 이용해서 변수 선택을 하는 것도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